다른 것과 다른 그 남다른 뭔가 필터미가 있어요. 이 투턱의 볼륨감이 묘하게 조금 줄어있더라고요. 가끔 안색이 진짜 확 구려질 때 있잖아요? 그냥 진짜 이렇게 칙칙 뿌려. 그런 다음에 닦아. 어우 더럽다. 그리고 말려. 끝! 요게 제가 원했던 부분을 다 만족시켰어요. 다른 거 다 제끼고 컬러 때문에도 계속 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쌍꺼풀 있는 분들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건 저는 믿지 않아요. 길이 연결감 끊기는 느낌이 없이 훨씬 더 평화롭게 잘 붙여졌어요. 거의 마취총 맞은 것처럼 빠르게 잠들어요.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콤입니다. 제가 신상 나오면 메이크업 제품들뿐만 아니라 스킨케어부터 바디, 헤어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써보는데 사실 영상에서 보여드리기에는 메이크업 제품 외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짜 좋은 제품들을 못 보여드리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마음에 드는 뉴템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모아봤는데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첫 번째 제품은 얼굴형 이 윤곽을 관리해주는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에요. 바로 요거.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디바이스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그중에서도 메디큐브의 AGR 제품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AGR 하이포커스 샷이 플러스로 이렇게 리뉴얼이 되어서 요거를 구매해봤어요. 사실 이전에 이 하이포커스 샷을 이미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요것도 은은하게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름송이님께서 요 새로 나온 플러스 제품을 마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냉큼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근데 사본 결과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뭐 기존 제품 있는 분들은 굳이 새로운 플러스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가정용 하이프 디바이스가 있는 분들도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하이포커스샷 말고 LG 프라이엘에서 나온 더마세라도 가지고 있는데 그 더마세라는 사용하면 진짜 아프거든요. 저는 그거 사용할 때 되게 찌릿찌릿하고 누가 이렇게 꿀밤을 계속 때리는 것 같이 아픔이 있어서 좀 손이 잘 안 갔었어요. 근데 이 하이포커스 샷은 사용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5단계까지 사용해도 그렇게 별 느낌이 없고 고통이 정말 안 느껴지거든요. 쓰면서 아픈 게 전혀 없으니까 효과도 없는 거 아니야? 했는데 효과는 또 은은하게 있어서 더마세라 대신에 이 하이포커스 샷을 더 잘 쓰긴 했어요. 그리고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이 하이프 리프팅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턱 밑 때문이거든요? 근데 더마세라는 이 턱 밑에 조사할 때 자꾸 다시 조사하라고 이 각도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무턱이다 보니까 이렇게 턱살이 좀 여기에서 뭉쳐 있는데 여기 무턱인 분들은 공간이 좁거든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팁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팁이 들어가도 그게 각도가 잘 맞아야지 샷이 쏴지는데 이 각도가 자꾸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팁이 작아서 이렇게 사용해주면 턱 밑 공간에도 쏙 들어가서 사용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요. 사실 한 번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잘 보이는 건 더마세라이긴 했는데 고통 없고 사용 간편하고 무게감도 가볍고 하다 보니까 손이 더 잘 가는 건 이 하이포커스 샷이었어요. 근데 이 하이포커스 샷은 제가 쓴 지 조금 오래돼서 이제는 막 처음 썼을 때처럼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보이진 않아요. 처음 쓸 때는 뭔가 묘하게 여기 여백이 싹싹싹싹 조금씩 몇 미리 줄어든 느낌이 확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구매했을 때 눈에 띄게 더 좋았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랑 이 플러스랑 달라진 점은 이 플러스가 진피층에 스킨 부스팅 효과가 더해지면서 조금 더 피부까지 관리를 해주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엄청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여러 번 사용한 건 아니라서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얼굴에 최대한 뭐 손을 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 회복한다고 늘어지게 쉬었더니 투턱이 좀 이렇게 살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사자마자 투턱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 딱 사용하자마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이라 부어있잖아요. 근데도 이 투턱의 볼륨감이 묘하게 조금 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족스러웠어요. 이 기기는 사용법이 진짜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전원 켜주시고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단계 조절한 다음에 샷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익숙한 사람이라서 레벨 5로 하는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높게 하지 마시고 1단계부터 차차 높여 나가시고요. 이 샷을 누르면 여기에 또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샷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부스팅 젤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그냥 밀어서 쓸어 올리듯이 사용해주면 되는 기기예요. 제가 샷을 계속 누르면서 쏘지 않아도 돼서 별로 안 귀찮고요. 기기가 가볍기도 하고 아까워. 잠깐만. 기기가 가벼워서 좀 오랜 시간 이렇게 관리하면서 손이 아프거나 힘든 느낌이 없어요. 그립감도 딱 좋고요. 제가 디바이스를 꾸준히 쓰는 걸 진짜 잘 못해서 많이 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하이포커스 샷은 진짜 딱 이 하관 부분 있죠? 제 고민 부분이 여기니까 딱 여기만 빠르게 5분도 안 돼서 관리 끝낼 수 있어서 간단하게 그 정도만 자주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꽤 손이 잘 가는 기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 하이포커스 샷이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요. 보통 하이프 가정용 디바이스들 가격대가 꽤나 높아요. 더마세라도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이 메디키브 AGR이 자체 연구를 하고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가격대가 확 낮아져서 그런지 이런 디바이스 입문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이프 디바이스가 이미 있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얼굴 윤곽 관리해주는 디바이스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써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다음 제품은 이 신상 진짜 꼭 써보셔야 돼요. 코스알엑스의 어드밴스드 더 비타민C 23 세럼이에요. 이거는 원래 제가 잘 쓰던 비타민C 세럼이잖아요. 얘가 왜 신상이냐? 리뉴얼이 됐어요. 제가 코스알엑스 제품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이 펩타이드 세럼은 그냥 사계절 내내 쟁여두고 거의 2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냥 피부 첫 단계에서 사용해주는 세럼이기 때문에 계속 첫 단계로 이 펩타이드 세럼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기능성 앰플들만 그때그때 제 피부 상태와 계절감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제가 좀 트러블이 가끔 나는 편이고 트러블이 나고 나면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 이런 거 케어할 때는 알파 알부틴 세럼을 아직까지 너무 잘 쓰고 있고 가끔 안색이 진짜 확 구려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비타민C 23 세럼을 꺼내서 한 병을 탈탈 털어서 사용해주곤 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C 23 세럼이 리뉴얼이 됐단 말이죠. 기존 제품도 사실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순수 비타민C가 23% 고함량이 들어간 세럼이다 보니까 그 순수 비타민C 원료 특유의 향과 제형의 장벽을 좀 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많이 잡힌 제품이긴 한데 이번에 리뉴얼된 이 세럼은 그 장벽을 넘었어요. 아니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그 특유의 향이 정말 많이 잡혔고요. 지금 그냥 비타민C 그 가루 타입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향 정도? 그리고 이거 사용하다 보면 빠르게 산화되고 좀 색 노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꽤나 많이 잡혔어요. 사용감도 특유의 쫀쫀하고 끈적함이 많이 잡혀서 훨씬 더 매끈해졌습니다. 진짜로 써보시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패키지도 보시면 원래는 실버였는데 이렇게 골드로 나왔고요. 제품명도 어드밴스드가 들어갔어요. 제가 순수 비타민C의 좋은 점은 1년에 최소 한두 번 정도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비타민C 유도체보다 본연의 효능을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순수 비타민C거든요. 보통은 순수 비타민C 하면 미백 효과, 브라이트닝 효과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사실 정말 좋은 효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예요. 이게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생활습관,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활성산소가 쌓이다 보면 다 처리하지 못한 활성산소 때문에 매일 피부가 손상되고 조기 노화가 촉진되기 시작해요. 게다가 또 멜라닌이 과하게 합성되면 잡티도 올라오기 시작하죠.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탄력도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이 순수 비타민C가 다 케어해줘요. 과도한 활성산소 제거해주고 피부 맑게 해주고 탄력도 개선해주고 그냥 미백 효과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타민C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특유의 제형 특성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문제인데 이 어드밴스드 더 비타민C 23 세럼은 해냈습니다. 이게 진짜 비타민C 유도체와 다른 게 요오드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요오드를 섞은 물에 비타민 유도체 세럼을 넣어주면 그냥 살짝 옅어지고 마는데요. 진짜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간 세럼을 떨어뜨려주면 이온화가 되어서 투명해져요. 요걸 봐야 진짜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가 있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 진짜 신기하죠? 이런 순수 비타민C가 23% 진짜 고함량 들어있어요. 일단 사용하기 전에 꼭 흔들어 주셔야 되는 건 똑같아요. 이 가장 위층에 오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오일이 비타민C 세럼을 쫙 막아주면서 산화를 방지해주고 보습도 담당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흔들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스프레이드로 발라보시면 진짜 기존 제품보다 노란빛이 좀 더 옅어졌고요. 바르면서 느껴지는 특유의 고소한 향치가 별로 안 느껴져요.
또 손으로 바르면서 진짜 기존 제품보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발려서 바르면서도 아니 진짜 어떻게 했지?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히알루론산과 피부 진정 보습에 좋은 판테놀, 알란토인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부담을 확 낮췄어요. 되게 피부가 쫀쫀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 바르고 나면 이전에는 쫀쫀하면서 끈적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바뀐 어드밴스드는 조금 더 쫀쫀에 가까운 사용감이 됐어요. 끈적임이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C는 산성일 때 피부에 더 잘 흡수돼요. 그래서 처음 바르는 분들은 바를 때 따가움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비타민C 최적의 pH 농도와 피부 pH 농도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순수 비타민C는 성분들 중에서도 좀 효과가 빠르게 느껴지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빠르게 피부 안색이 맑아지고 뭔가 결도 매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탄탄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뭔가 피부 안색이랑 결이 다 구려졌다, 총체적 난국이다 할 때 바로 한 통 꺼내서 탈탈 털어 쓰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비타민C 23 세럼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관하는데 그럴 때 바로 냉장고에 넣어뒀던 거 이렇게 꺼내서 열어서 사용해요. 그리고 저는 이 비타민C 23 세럼 바를 때는 바르기 전에 무조건 그냥 항상 이 코스알릭스의 펩타이드 세럼을 꼭 사용해줘요. 이 펩타이드 세럼이랑의 제품 궁합이 너무 좋아서 이 궁합을 잃을 수 없어요. 이 펩타이드 세럼은 제가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데 그냥 물 세럼 같아도 사용해보면 달라요. 이만한 제품이 없고 다른 대체템이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왜냐면 펩타이드가 정말 비싸고 좋은 성분이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펩타이드가 동일 무게의 금보다 훨씬 비싸대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몇 배 비싸요. 근데 이 비싼 성분이 바로 효과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써야지만 그 효과를 서서히 느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럼이지만 150ml로 팍팍 쓸 수 있는 대용량으로 만드셨고 피부에 더 쏙쏙 흡수될 수 있도록 물 세럼으로 첫 단계에 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좋은 성분이 흡수가 안 되면 아까우니까 스킨케어 루틴 제일 앞에 배치해서 피부 수분길 열어주면서 좋은 펩타이드 성분 그냥 꽉꽉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2펌프씩 이마랑 양볼에 발라주는데 이렇게 한 번 발라주면 딱 촉촉한 스킨에 바른 것 같은 효과가 있고요. 여름에는 딱 이 정도 발라서 수분기를 터줍니다. 근데 날씨가 건조해졌다? 그럼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더 수분감을 탄탄하게 쌓아줘요. 그럼 첫 단계부터 매끈하게 기초 공사가 되어서 나중에 메이크업 할 때도 훨씬 화장이 잘 먹어요. 환절기에 각질 들뜨고 베이스 뜨는 분들 이렇게 기초 공사 탄탄하게 해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펩타이드 세럼을 정말 오래 쓰고 있는데 이거 쓰다가 다른 제품 테스트 하다 보면은 뭔가 진짜 뭔가 부족해요. 이 여름에 잠깐 가벼운 토너로 갈아타봤었는데 진짜 묘하게 살짝 그 탄력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소중함은 한번 멀어져 봐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음에 사용하는 이런 고기능성 제품들 더 쏙쏙 효과 잘 먹도록 도와주면서 자극도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고요. 이 뒤에 뭐 레티놀을 쓰든 비타민C를 쓰든 성분 부딪힐 일이 없어서 궁합 고민 없이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번에 리뉴얼된 이 어드밴스드 더 비타민C 23 세럼 이것도 꼭 펩타이드 세럼이랑 같이 한번 발라보세요. 맞다. 그리고 이 앰플은 냉장 보관하시면 순수 비타민C를 더 오래 신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5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어드밴스드 더 비타민C 23 세럼 미니 화장품 냉장고 냉꾸 세트를 드릴 예정이에요. 이 화장품 냉장고 너무 귀엽죠? 미니 화장품 냉장고에 넣어서 이 비타민C 세럼 신선하게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이 비타민C 23 세럼 11월 올영픽 행사와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최대 41%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 행사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요즘 비비크림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비비크림을 요즘에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이것저것 구매를 하는데 사실 제 피부톤에 맞는 비비크림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비비크림 컬러들이 대부분 밝고요. 한 컬러밖에 안 나오는 브랜드도 많고 23호라고 만들어놨는데 너무 밝아서 허옇게 뜨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비크림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데가 너무 많은데 요즘 이 로지킴이라는 브랜드 되게 감성 있고 예뻐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딱 비비크림이 나온 거예요. 이게 비비크림은 아니고 이름은 로지킴 TXA 헬시글로우 비비 에센스예요. 딱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비비 에센스. 물개꾼. 되게 묽은 비비 세럼 같은 제형이에요. 근데 컬러감이 무려 3호까지 있었고 제가 쓴 게
요 3호 토픽 컬러. 이게 설명에 23호에서 24호 권장 컬러라고 써있어서 구매해봤는데 정말 컬러가 저한테 찰떡이에요. 컬러감이 너무 잘 맞아서 진짜 만족스러워서 다른 거 다 제끼고 컬러 때문에도 계속 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형이 보통 쫀쫀한 비비크림보다 훨씬 더 묽은 비비세럼 같고요. 정말 묽고 가볍게 펴발려서 그냥 손으로 쓱쓱 바르면 선크림? 약간 선세럼 바르는 것 같은 사용감이에요. 묽다 보니까 정말 얇게 펴발리고 되게 빠르게 발려서 다 바르고 나면 좀 커버력 많이 느껴지지 않는 투명한 느낌으로 피부가 정돈됩니다. 뭔가 붉은기도 안 가려질 것 같은데 은은하게 가려져서 피부톤이 잘 정돈되고요. 은은하게 모공도 살짝 커버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 피부톤이 맑게 정돈되어 있는데 투명하게 광도 돌고 너무 예쁜 사용감이에요. 꾸밈 단계를 0에서 3단계로 좀 나눠본다면 0은 거의 선크림만 바른 단계라고 쳐요. 그리고 1에서 2는 좀 파데프리 그냥 집 앞 나갈 때 친한 친구 만날 때 그리고 2는 좀 꾸안꾸 살짝 꾸몄다 요 정도 3은 완꾸라고 쳤을 때 요거는 좀 1단계에서 1.5단계 사이의 느낌의 베이스예요. 뭔가 피부를 완벽하게 커버하진 않았어. 근데 전체적으로 톤이 고르게 맑아 보이게 정돈을 시키고 싶을 때 원래 내 피부인데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좋아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딱 손이 잘 갈 것 같은 비비예요. 이게 또 되게 묽잖아요. 다 바르고 나서 손등에 좀 남은 양은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컨실러랑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이 투명한 사용감에 맞게 되게 맑게 커버를 더할 수 있어서 이렇게 써도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손으로 막 펴바르기에도 너무 사용감이 좋고 손으로 펴바른 다음에 손에 남는 퍼석함도 없어서 마무리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퍼프로 발라도 잘 발렸는데 저는 거의 운동 갈 때나 집 앞에 가볍게 나갈 때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손으로 팍팍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비비크림을 석발용으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쓰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해요. 저는 그렇게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쓰는 비비크림은 조금 쫀쫀한 제형에서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묽어서 석발용보다는 그냥 단독으로 파데프리처럼 사용하는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아 맞다! SPF가 30에 PA 뿔뿔뿔이에요. 그래서 뭐 SPF 50까지 올라오는 거 원하는 분들한테는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덧바른다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강추. 앞에 1, 2호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헤어 신제품. 제가 머리가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염색하면서 유난히 좀 푸석푸석해진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날이 건조해지면 푸석푸석해지고 정전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 되기 시작하면 머리가 엄청 지저분해져요. 이 부스스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딱 어누브에서 그런 제품이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누브 프리즈 카밍 슬릭 리브인 컨디셔너입니다. 딱 제가 찾던 게 머리 말리면서 쓸 수 있는 노워시 제품. 근데 젖은 모발에도 쓸 수 있지만 마른 모발에도 같이 쓸 수 있어서 머리 말릴 때랑 다 말리고 나서 스타일링 할 때랑 다 쓸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바르고 나서 바로 드라이어로 말리거나 고데기 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열 손상 보호 무조건 될 것. 여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반곱슬의 부스스함 잡아주고 정전기까지 잡아줄 수 있으면 최고였는데 이게 제가 원했던 부분을 다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제형도 오일이 아니라 리브인 컨디셔너잖아요. 약간 묽은 컨디셔너 같은 좀 헤어 밀크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그냥 다 흡수되고 산뜻하게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바르고 나서도 약간 모발을 매끄럽게 조금 감싸주는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번 바르거든요. 머리 감고 나서 타월 드라이 해준 다음에 물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헤어 드라이어를 쫙 해서 머리를 말려줘요. 그리고 다 말린 다음에 헤어 오일 대신에 이거를 또 사용해주는데 그렇게 발랐을 때 헤어 오일만큼 좀 탄탄하게 매끄럽게 케어를 해주는데 미끄덩한 느낌이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헤어 오일 특유의 되게 미끄덩한 윤기는 덜 느껴질 수 있는데 머리카락 자체는 오히려 되게 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펌핑해서 쓰면 되고 향은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참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용감이 마음에 들어. 향은 어누브 하면 생각나는 플로럴 향보다 조금 더 향수같이 진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얘도 플로럴이에요. 약간
약간 플로럴의 엠버 섞인 느낌?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게 지금 살짝 축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오일감이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이러고 조금 기다리면 다시 싹 흡수되면서 이 축축함이 없어집니다. 바르면서 정전기도 잡히고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남은 양 이런 데도 발라주면 부스스함이 잡혀서 좋아요. 향 빼고 다 마음에 들어요. 향은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제 취향이 아니에요. 다음은 제가 진짜 잘 쓴 블러셔가 있는데 그 블러셔가 또 신컬러가 나왔어요. 이거 신컬러 나오자마자 제가 구매하려고 봤는데 바로 품절돼서 또 재입고 기다렸다 샀잖아요. 바로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핏 블러셔 커버핏입니다. 이게 컨실 블러셔라고 부르잖아요. 컨실러와 블러셔가 합쳐진 것처럼 사용했을 때 뭔가 피부가 싹 커버되듯이 발리는 블러셔예요. 촉촉한 워터핏이랑 보송보송한 커버핏 두 가지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워터핏보다는 이 커버핏 제형이 진짜 미쳤어요. 이 제형이 진짜 좋아요. 이런 리퀴드 타입 블러셔들이 촉촉한 건 많이 나오는데 좀 뽀송한 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뽀송하게 발리는데 그냥 보송하게 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베이스 위에 블러셔가 뭔가 한 번 더 커버되듯이 발려서 바르고 나면 뭔가 비현실적일 정도로 피부가 블러리하게 싹 정돈이 돼요. 지금도 보시면 블러셔 부분이 되게 필터 씌운 것 같지 않아요? 이 느낌이 진짜 예뻐서 이전 컬러 중에서 이 캄로즈 컬러가 최애였는데 이 블러셔를 바를 때마다 영상에서 보시고는 뭔가 달랐나 봐요. 항상 이거 바를 때마다 블러셔 뭐 발랐는지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 뭔가 표현이 다른 것과 다른 그 남다른 뭔가 필터미가 있어요. 저는 그냥 블러셔만 대충 톡톡 발랐을 뿐인데 필터미가 있어. 제가 기존 컬러들은 너무 흰기가 많이 돌아서 제 피부에서 발색도 안 될 뿐더러 좀 동동 뜨는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 FW를 맞이해서 조금 더 차분한 컬러감들로 새로 나와서 다 구매를 했고요.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가 지금 바르고 있는 로지우드예요. 이 로지우드 컬러도 좀 발색이 너무 잘 돼서 그냥 막 바르면 되게 붉은기가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바른 것 정도로 얇게 소량만 해서 발라주면 이런 로즈 베이지 빛으로 올라옵니다. 되게 예쁘죠? 이거 바르는 팁은 그냥 냅다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손등이나 손바닥에 살짝 얇게 덜어줘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나 퍼프에 톡톡 묻혀서 살살살살 두들겨서 발라주시면 진짜 베이스 벗겨짐 하나 없이 컨실러 얹듯이 컬러가 베이스를 커버해주면서 얹어져서 피부 표현이 진짜 더 깨끗해 보여요. 다 두들기고 나면 이렇게 뽀송해져서 엄청 블러리해 보입니다. 블러셔 바르면 뭐 파우더 타입이든 리퀴드 타입이든 이상하게 더 얼룩덜룩하고 베이스 벗겨진 느낌이 났던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똥손인 경우가 많잖아요. 대신에 이거 사용할 때 양 조절 너무 많은 양 바르지 않도록 불타는 고구마 되지 않도록 이것만 주의해서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블러셔는 따로 리뷰할 마음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거 속눈썹? 노글루 속눈썹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제가 무쌍이다 보니까 사실 노글루 속눈썹보다는 제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풀을 묻혀서 붙이는 속눈썹을 더 좋아해요. 그 이유가 제가 좀 눈두덩이에 살이 많이 빠진 무쌍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 구조상 많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무쌍이에요. 근데 이 점막 부분이 말려 들어가는 무쌍들은 노글루가 보통 이 속눈썹 아랫단, 점막 위쪽에 붙이잖아요. 거기에 붙이면 눈을 떴을 때 살짝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마치 렌즈를 잘못 낀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이물감뿐만 아니라 말려 들어가면서 붙였던 모양이 조금 안 예쁘게 틀어진다거나 눈 앞머리처럼 많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내가 분명히 긴 걸 붙였는데 다 먹어 들어가서 붙인 티가 안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눈두덩이가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눌러서 컬이 자꾸 떨어져.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노글루 감별사가 되었고 진짜 안 맞는 노글루가 너무 많아요. 쌍꺼풀 있는 분들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건 저는 믿지 않아요. 물론 제 눈도 완전 눈두덩이에 살 있는 무쌍분들이 보기에는 네가?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을 안다고요. 근데 그래도 노글루를 한번 써본 이상 노글루가 편한 거 모두가 알잖아요. 저도 노글루 쓰면 나중에 그냥 떼어내고 마스카라 막 빡빡
닦을 필요 없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귀찮을 때는 노글루를 쓰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편하게 잘 쓰고 있는 노글루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코링코의 노글루 속눈썹과 올리오의 클리어. 그래도 접근성이 코링코의 노글루 속눈썹이 더 좋아서 코링코를 많이 쓰고 있어요. 게다가 이 코링코 노글루 속눈썹도 이번에 라이트 버전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대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코링코는 이제 붙였을 때 눈에 느껴지는 이물감이 거의 없는 정도? 제가 잘못 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이 코링코 디자인은 뮤즈랑 체리콕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게 뮤즈예요. 이게 막 되게 또렷하고 대가 두꺼워 보이는 거에 비해서 막상 붙이면 좀 정갈하게 쫑쫑쫑쫑 모아진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서 자주 쓰곤 합니다. 체리콕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뮤즈랑 체리콕 두 가지 디자인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한 판에 9mm, 10mm, 11mm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쓰다 보면 자꾸 9mm만 남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까워. 또 뮤즈의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고 이 쫑쫑쫑 세 가닥이 점점 짧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에 붙이다 보면 묘하게 그 연결감이 마음에 안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견이 많았는지 이번에 아예 9mm, 10mm, 11mm 단일 길이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판이 나왔고요. 뮤즈는 또 센스 있게 이 세 가닥이 점점 짧아지는 디자인이 아니라 세 가닥 길이 모두 동일한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그냥 기존의 오리지널 뮤즈를 붙였을 때보다 뭔가 이 길이 연결감 끊기는 느낌이 없이 훨씬 더 평화롭게 잘 붙여졌어요. 이번에 코링코에서 불프하길래 냉큼 들어가서 쇼핑한 건데 이거 있어서 바로 쟁여뒀거든요. 어떨지 모르고 그냥 냅다 깔아 쟁였는데 쟁이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쁘죠? 자연스럽죠? 노글루 같지 않죠? 이 속눈썹 붙이는 방법은 제가 계속 떠먹팁으로 알려드린다 했는데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노글루 버전, 글루 버전 다 해서 알차게 말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길이 버전은 인기 디자인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퓨어, 뮤즈, 체리콕은 다 나왔거든요. 이것들 다 9mm, 10mm, 11mm. 뮤즈 같은 경우에는 12mm까지 고를 수 있게 나와 있던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 노글루 속눈썹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모든 길이가 같이 붙여져 있는 판을 구매하신 다음에 좀 파악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길이감을 위주로 쓰는지, 어떤 길이가 필요 없는지 이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단일 길이 구매하시면 훨씬 더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유템도 신박템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예요. SNS 광고가 너무 떠서 못 참고 구매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칙칙 뿌려서 쓰는 브러쉬 클렌저예요. 툴렉스의 이지 브러쉬 클렌저입니다. 그냥 화장솜이나 수건에 칙칙 뿌려준 다음에 브러쉬 닦아주면 세척이 되는 진짜 개꿀템이에요. 이렇게 세척해주고 한 2, 3분 정도 지나면 다시 뽀송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약간 알코올 향이 나는 걸 보면 알코올 소독하는 느낌? 그리고 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빠르게 마르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용법은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이렇게 칙칙 뿌려. 그런 다음에 닦아. 어우 더럽다. 그리고 말려. 끝. 근데 다만 요거는 이런 작은 브러쉬 세척에 훨씬 잘 맞아요. 조금 큰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 좀 잘 세척이 안 되기도 하고 잘 마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조금 큰 브러쉬들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요 정도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이 안까지 좀 세척되는 느낌이 별로 없고 마르는 것도 훨씬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큰 브러쉬 있죠? 파우더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런 큰 브러쉬들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좀 작은 브러쉬들 있잖아요. 컨실러 브러쉬, 쉐딩 브러쉬,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런 것들 세척하기에는 진짜 편해요. 특히 이런 아이라이너 브러쉬들은 젤 아이라이너 쓰고 나면 바로 딱딱하게 굳어서 다음에 쓸 때 불편하잖아요. 이거를 저는 원래는 립앤아이 리무버로 닦아내곤 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짝 오일감이 남아서 좀 찝찝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화장솜, 티슈 같은데 칙칙 묻혀서 닦아주면 바로 닦여. 이렇게 바로 닦였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런 브러쉬 세척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좀 그냥 칙칙 뿌리고 닦으면 되니까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래서 괜히 이것저것 닦아보게 돼요. 근데 역시나 이런 애들은 조금 부적합합니다. 안쪽까지 좀 잘 닦이는 느낌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도 바로바로 닦기 귀찮아서 좀 쟁여두고 쓰시는 분들은 쓰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한번 닦아서 보관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되게 노랬는데 이 정도까지는 깔끔해졌어요.
제가 브러쉬 세척하는 걸 진짜 귀찮아하는데 특히 가루 네버다이라면서 이런 아이섀도우 브러쉬들은 좀 오래 쟁여두고 잘 세척 안 하거든요. 그리고 크기는 좀 작기는 한데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꽤 오래 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구매해서 써보고 있는 제품인데 몇 번 안 썼는데도 너무 꿀템인 게 느껴져서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진짜 저한테 뉴템이에요.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써보고 진짜 잠이 너무 잘 오고 너무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되는 느낌이어서 주변에 여기저기 선물 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베개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아이필로우예요. 히녹에서 나온 아이필로우고요. 들리시죠? 이 안에 제주산 녹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편백 오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편백향이 되게 기분 좋게 은은하게 납니다. 이게 아이필로우잖아요. 이렇게 눈 위에 얹어두면 되는 제품인데 딱 눈 위에 얹었을 때 되게 무게감이 딱 적당히 기분 좋게 올라오면서 빛도 차단되고 눈을 편하게 꼭 감고 있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얹어두면 잠이 진짜 잘 와요. 처음에 이렇게 꺼내면 편백향이 되게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로 많이 나는데 이 편백향이 저한테는 되게 자연의 향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되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처음에 좀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베개마취나 이런 데 그냥 생활 공간 옆에 툭 놔두시면 기분 좋게 이 편백향이 솔솔 날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연스럽게 향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거는 향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향이 날 때도 좋고 안 날 때도 좋은 게 그냥 얹어만 둬도 잠이 너무 잘 오니까 진짜 릴렉싱 되고 숙면을 도와주거든요. 평소에 저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얹어만 둬도 꿀잠 자는데 이거 전자레인지에 20초 데우잖아요? 그럼 뜨끈뜨끈해져서 더 잠이 잘 와요. 하루 종일 눈 사용하고 나면 되게 뻑뻑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온찜질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짝 데워서 따끈따끈하게 온찜질 해주면 눈도 건조함이 훨씬 줄어들고요. 뜨끈하게 눈 위에 올려둬서 그런지 거의 마취총 맞은 것처럼 빠르게 잠들어요. 이거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냉찜질용으로 써도 좋은데 저는 거의 온찜질용으로 쓰고 있고요. 눈밑이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5일간 정도는 냉찜질, 그 이후에는 멍 케어를 위해서 온찜질을 해주라고 하는데 이 아이필로우 덕분에 온찜질 진짜 편안하게 너무 잘했어요. 그냥 멍 때문에 찜질 케어 하려고 이거 얹어놓으면 계속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정말 꿀잠을 많이 잤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원래 제가 잘 때 수면 안대 하고 잤잖아요. 빛 차단되는 것 때문에 안대를 하고 잤는데 안대보다 이 아이필로우를 얹었을 때 가볍게 눈을 눌러주는 이 무게감이 기분 좋아서 그런지 잠이 더 잘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얹었을 때 생각보다 빛 차단도 제대로 됩니다. 원래 제가 자면서 많이 뒤척이는 편인데 이 아이필로우는 신기하게 제가 새벽에 고양이 때문에 깰 때 눈에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항상 이대로 얌전히 얹어져 있더라고요. 이 아이필로우를 하고 자면 별로 안 움직이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신기하죠? 요즘 제 최고의 힐링템이 바로 이 아이필로우라서 이거는 좀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눈이 좀 뻑뻑하신 분들, 자기 전에 화가 많아서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제 또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온찜질 하라고 주변에 선물 주고 있는데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저만 알기 아까운 뉴템들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은근 알차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신박한 제품도 있고 궁금했던 제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